네, 오늘 종목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있는 것들만 좀 이름을 올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렇게 딱 이게 딱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호감이 느끼는 종목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들만 눈에 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좀 잘 아는 종목이 아니면은 또 이거 올랐다고 해서 여기 또 갔다가 예. 저기 오른 것 같아 저기 갔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워런 버핏 말처럼 차라리 ETF 투자하는 이만 못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 사람 심리가 네. 올라가면 지금 따라가서라도 잡고 싶기 마련인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늘 거기서 평정심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번.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세 가지 정도 특징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한국전력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 종목은 정말 오늘도 거의 7%, 10%면 거의 상한가 같다라고 표현이 될 만한 종목이잖아요. 아, 그렇죠. 워낙 예, 소외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놀랐습니다. 항상 네. 한국전력을 따라다니는 그 호칭이 증시 대표적인 저평가주다. 그쵸.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평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런 불만이 들 정도로 그런데 네. 좀 한전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이제 최근 이제 좀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그쵸, 요금 발표가 체제 됐죠. 예. 개편인데 좀 이게 현실화되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금 체제 개편이 그러니까 어제자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정부가 어제 2021년, 예. 그러니까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원료비 등 원가의 변동에 유연하게 전기요금이 반영되는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제는 말 그대로 연료비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 산정에 좀 참고를 하겠다, 반영하겠다, 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가 등 좀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좀 연료비가 좀 하락하면 전기요금 내려가는 좀 예.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좀 저 개인적으로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정부가 이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제 도입 검토 명분으로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효율화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말한 그 공공기관이 한국전력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전력 생산 원가가 좀 들쑥날쑥했지만 전기 요금 항상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내려가면 한국전력의 실적이 너무 좋고 유가가 올라가면 바로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는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실적을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지도 않고 뭐 주가가 항상 그래서 저평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제 그 유가의 그 연동돼서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 항상 안정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측 가능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저평가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 그런 기대감이었다면 네. 어제 또 발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더 투자 심리가 더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어제 정부 발표를 보니까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서 당장 내년부터는 이 전기 요금이 좀 내려간다. 당장 일정 규모의 전기세가 인하될 거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전력 주가에 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장 내년 실적은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처럼 이제 유가가 낮은 수준일 때는 한국 전기료가 고정돼 있으면은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 도입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보다 앞으로 이제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하죠. 정부 쪽에서는 그게 더 낫다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당장 뭐 요금이 인하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연료비는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이제 연료비가 오를 때 한전이 고생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면서 실적을 제대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이런 게 시장에서 더 긍정적으로 좀 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는 예전부터 한국전력의 그 부채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작년 기준으로 128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그 국내 공공기관의 그 부채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제 혼자 지금 굉장히 그 부채가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 전기세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맞아요.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세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또 올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그 정권의 역풍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쵸. 예, 지지율 부담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연료비가 낮은 상황이어서 이 연동제를 도입하면은 당장
전기세가 오르는 것이 아니니 이 역풍도 줄어들 수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정부나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렇게 이 전기요금 연동제를 도입할 수 있는 굉장한 적기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뭐 종목 토론이나 주변에서 보면은 한국전력이 2만 원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3만 대 올라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네네. 아무래도 저평가돼 있던 종목이었다 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크게 올려 잡으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장기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다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부 발표 이번에 포함된 이 유보 조항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네.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확 올린다고 하면 그냥 올린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뭐 그건 어려우니까 연동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 유보 조항에서 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를 경우에는 정부가 이 전기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 유보할 수 있는 이 유보 조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가계 부담이 크다면은 전기세를 당장 올리지 않을 거다. 좀 이런 건데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향후에 유가가 갑자기 올라서 이 정부가 이 유보 조항을 해서 전기요금 올리지 마. 라고 좀 이따가 올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전에게 또 그대로 이게 그쵸.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보 조항이 나중에 정부가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사실 경기가 어렵고 뭔가 이렇게 민심이 좀 좋지 않으면은 유보 조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등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보다는 낮을 수 있다. 뭐 약간 네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종목은 HMM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해운 업황이 너무 호황이어서요. 그쵸. 사실 뭐 좋은 소식들이 많았는데 최근 뭐 이렇게 노사 갈등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려고 좀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노사 갈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임금 문제 때문일까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 임금 문제가 아닌 노사 갈등이 없죠. 사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HMM이 이제 연봉 인상안을 1%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노조 측에서 이제 반발을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협상을 하지 못하면 이달 말에 아마 이제 파업을 시작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HMM 노조가 육상과 해상으로 좀 나뉘는데 육상은 지난 9년 동안 해상은 지난 6년 동안 연봉이 동결됐다고 해요. 사실 예. 워낙 지금 뭐 H&M 옛날 현대 상선이었죠. 되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연봉이 계속 동결됐던 건데 올해는 좀 달라요. 사실 올해는 지금 뭐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신규 컨테이너선 수주도 많이 하고 있고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H&M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그동안 9년, 6년 동안 이렇게 동결이었으니까 올해는 좀 인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1% 안을 내놓으니까 사실 1%면은 그 물가 상승보다 낮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약간 연봉이 예.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러게요. 따져보는데 예. 그래서 이런 좀 기대 이하의 좀 연봉 인상을 사측에 제시했기 때문에 좀 파업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뭐 시장 반응은 뭐 예측대로 지금 한 3%에서 4% 가까운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H&M이 채권단 관리 체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네네. 산업은행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예. 네, 그래서 산업은행 층에서는 지금 세금을 부어가지고 H&M을 지금 이렇게 회생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회가 왔는데 또 이렇게 노사 갈등으로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아니냐. 좀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좀 발빠르게 입장을 내놨는데 원래 애초에 이제 채권단과 이렇게 할 때 협약을 맺을 때 이제 좀 공동 관리를 통해서 경영 정상을 하기 위해서 좀 연봉 같은 것도 좀 최소화하고 비용도 최소화하자. 좀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업황이 돌아오면서 사실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사측 입장에서도 좀 채권단 관리 체제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업황 돌아왔다고 바로 또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제시하면 또
또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 네. 채권단에서도 그걸 아마 반대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지금 양쪽의 그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는 상황이어서 좀 완만하게 파업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기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이 종목도 또 이슈가 있죠. 예. 네네.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티슈진이 가까스로 상패를 모면하면서 좀 약간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슈진에 좀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 많을 텐데 좀 상황 전달하는 차원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뭐 인보사 성분 논란 때문에 상장 폐지 심사까지 간 거였죠. 지금 네. 결론적으로 거래소에서 1년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죠? 네네. 네.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래소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사실 제 주변에도 지금 티슈진에 투자하신 분들 워낙 제 많아가지고 주변도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볼 때마다 지금 속이 쓰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지금 개인 투자자 소액 주주 수만 봐서 64,555명이라고 해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뭐 소액 주주는 코오롱 티슈진 전체 지분의 34%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다 이렇게 한 번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결정을 좀 아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10월에 한번 개선 기간을 부여했는데 뭐 또 내년 12월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됐으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 고문은 계속될 예정이네요. 네. 네. 어찌 됐든 그러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도 좀 주가 변동성이 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검찰이 이제 이전 회장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근데 그때 또 코오롱 주가들이 일제히 올랐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전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 주가가 또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티슈진 소식만 볼 것이 아니라 이웅렬 전 회장의 그 재판 소식, 뭐 지난 9월에 이제 첫 출석 정식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면 부인했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뉴스들이 나오는 건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접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가져온 세 가지 종목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